안녕하세요. 누워 쳤던 볼링 주인장입니다. 네, 오늘도 볼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볼은 보면 에보나이트에서 횟수로는 재작년에 출시됐었던 빅타임 스페셜 에디션 빅타임 SE라는 볼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좀 여러 대회를 많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의 볼들을 많이 경험해 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제가 아이보리 라이노라는 볼을 굴리면서 HK22가 정말 볼 액션이 진짜 사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그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 빅타임이라는 볼도 HK22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빅타임은 에버나이트 볼들 중에서도 미드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볼입니다. 대칭 코어고요. 그리고 이 커버 스톡 자체도 3000방 마감이 되어 있는 펄 리액티브 볼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대칭 코어다 보니까 비대칭 코어에 비해서 대칭 코어는 조금 순한 액션을 보여주고, 솔리드 볼보다는 펄 리액티브 볼이 마찰에서도 조금은 좀 밀려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확실한 미드 퍼포먼스 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볼은 볼이 많지 않으신 분들, 내가 한두 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볼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맞는 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게임 수가 많아지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대회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후반 블럭에 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볼을 구매를 했거든요. 따라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써 놓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미리 정해서 이제 지공을 해주는 박상태 부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레이아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 볼을 좀 길게 쓰려고 합니다. 코어가 좀 늦게 세우려고 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갖고 볼을 뚫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볼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하게 뚫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가 어떤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한 5게임 정도를 쳐야 된다 하면은 한 3, 4게임 정도 친 이후에 마른 자리에서 치기 위한 볼이다 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 볼을 구매해서 지공을 했거든요. 이제 굴러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레이아웃에 따라서 다른 분들은 이건 누워쳤던 볼링 저 사람보다는 이 볼이 좀 빨리 반응하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반응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랭스 지공을 해가지고 조금 더 뒤에서 반응이 일어나게끔 지공을 한 상태니까요. 볼 굴리는 영상 보게 되면은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트랙이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의 하이 트랙에 가까운데 핀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면은 정말로 이 볼 같은 경우가 정말 길게 가요. 네,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이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한 5게임 정도는 이미 굴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렇게 셋볼 반응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 5게임 정도 굴린 뒤에 이 볼의 반응이 진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볼링장 가서 이 볼을 굴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에서 뵐게요. 네, AMF 볼링장 현재 하우스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주 리그 기준으로 41피트 25볼륨이고, 오늘 우리가 이 빅타임이라는 볼을 일부러 레이아웃도 굉장히 길게 뚫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게임 수가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클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클럽 정기전도 있고 혹은 막 클럽 교류전도 있고, 말고도 대회 같은 데에 많이 나갔을 때 브랜드에서 하는 대회들 말고는 일반 볼링장에서 하는 대회들은 게임 수가 5게임 이상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빅타임이 중후반 블럭에 쓰기 위해서 저는 지공을 했다고 보면 돼요. 자, 몸 풀고 있습니다. 이 AMF 볼링장의 41피트 패턴이 드라이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제가 웬만해서는 마찰이 강한 볼들을 거의 못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볼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이 아이언 맥스인데, 오늘 벤치마킹 볼이 바로 이 아이언 맥스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볼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아이언 맥스를 벤치마크로 선정을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투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아이언 맥스 볼로 지금 제가 스무 쪽에 서서 포켓팅을 노리면 지금 이 패턴에서는 항상 원투로 넘어갔어요. 이 패턴이 좀 드라이가 많이 민감했었어가지고, 이 아이언 맥스 볼을 저는 진짜 기름 마르는 경우 아니면은, 그러니까 헤비 오일인 경우 아니면은 진짜 꺼낼 일이 없었는데, 오늘 리뷰하는 날이 좀 날씨가 습해서 그런가? 신기하네요. 오늘 좀 많이 밀리네요. 밸런스가 안 좋았으니까 밸런스 잡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무 쪽. 예, 확실히 먼저 반응을 해요. 지금 제가 정비 이후에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캐리다운이 지금 좀 진행이 된 레인인 것 같거든요. 캐리다운이 진행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마찰 샘플들이 완전히 막 못 쓰는 정도는 아니지만, 방금 투구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니까 훅이 발생하는 지점이 좀 빨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빠른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스트라이크는 낮지만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굉장히 빨리 발생하는 거 보니까 캐리는 돼 있으면서
헤드 부분에는 기름이 많지가 않은 지저분한 레인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이 온 상태에서는 투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일단 스무저에서 다시 한번 노려볼게요. 네. 저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훅의 발생 기점이 너무 빨라버리면 지금이야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언제 갑자기 확 파버릴 줄 몰라요. 따라서 이런 아이언맥스 같은 볼을 평상시보다도 정비 땅, 저는 보통 대회에 일부러 정비 직후에 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많이 쓰는 볼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스트라이크는 많이 나오는데 한번 팔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노려볼게요. 자, 살짝 안쪽인데 예. 이게 제 볼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스트라이커가 나오니까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저렇게 지금 백핸드 반응은 무디고 훅 포인트가 빠른 브레이크 다운의 현상을 가장 볼링을 치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되게 운 좋게 아다리가 맞았는데, 오늘 리뷰의 주인공인 이 빅타임이라는 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뚫었어요. 확실히 다시 얘기하자면 펄리 액티브 샌딩 볼입니다. 대칭 코어고요. 1500방 샌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대칭 코어에 IG가 2.5가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엄청 랭스가 짧은 볼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제가 랭스까지도 길게 뚫었으니까, 자, 아이언맥스랑 같은 자리에 한번 쳐볼게요. 제가 봤을 때 워시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같은 자리 갔는데 확실히 약하죠. 지금 되게 약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다만 이게 영상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언맥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났을 때 그냥 확 꺾이는 느낌이 들었다가, 지금 백핸드가 워낙 캐리가 진행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기고 들어갔지만, 방금 빅타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다운의 현상을 잘 이겨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마차이도 아이언맥스보다는 약하다는 것과 레이아웃도 좀 길게 뚫은 영향이 있겠죠. 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저 빅타임이라는 볼을 구입을 한 거예요. 심지어 얼마에? 6만 원이라는 돈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볼 뭐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저렴한 볼의 기준은요, 캡슐에서 얼마나 많이 풀렸냐 안 풀렸냐의 기준이에요.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HK22가 들어간 볼을 구매할 수 있다면, 이 빅타임이라는 볼은 정말 뭐 혜자스러운 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아이언맥스보다 두 쪽으로 올려서 에임 스팟도 두 쪽으로 올릴게요. 한번 공략해 볼게요. 아우, 잘 들어가죠. 자, 안쪽이에요. 방금 이제 영상에는 보일지 모르겠어요. HK22가 들어간 웨피의 백핸드 종속력이 또 나왔어요. 물론 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아이보리 라이너만큼 백핸드 종속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 플레이어가 잘 보일까요? 엄청 촘촘하게 나오는데, 화면에 보일까요? 네. 레이아웃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기도 했겠지만, 그만큼 이 볼은 애초에 랭스가 긴 볼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BA의 또 유명한 선수 토미 존스가 이 볼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각이 진짜 크잖아요. 왜 그 선수가 이 빅타임을 좋아했는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볼은 어떤 사람들한테 쓰는 게 좋냐? 저는 고수분들이나 완전 초보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볼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초보인 분들한테 이 빅타임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볼을 굴려도, 엔트리 볼을 굴려도, 하이퍼포먼스 볼을 굴려도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엔트리 볼 사기는 좀 아깝잖아요. 엔트리 볼과 가격보다 더 싼 이 볼 중고에서 사가지고 쓴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대회를 생각하고 정기전을 생각했을 때 센 볼만 있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확 돌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마른 레인에서는 어떤 볼이든 다 돌아요. 하지만 그 마른 레인에서 다 도는 볼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향은 뭐냐? 저는 레이아웃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길게 뚫게 만든 레이아웃에 잘 맞을 볼, 저는 빅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길게 가죠. 아까 아이언맥스처럼 브레이크 다운이 갑자기 형성돼가지고 확 꺾이는 그런 거 없이 길게 가죠. 지금 이 레인이 굉장히 지저분한데도, 저는 이것은 레이아웃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웨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아이언맥스보다는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에보나이트 볼들을 예전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볼링을 시작했었을 때가 이제 2017년경이다 보니까 영상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스톤볼보다 좋은 액션의 볼이 냉정하게 없었어요. 같은 돈 주고 굳이 약한 볼을 살 필요가 뭐 있어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저는 에보나이트 볼이었는데, 영상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약할까요?
이젠 약하지가 않아요. 다 이제는 충분히 강하고 기름도 잘 이겨내고, 그 와중에 에보나이트의 장점은 뭐냐? 여전히 볼값이 출시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살짝 구속이 빠졌는데, 네, 살짝 구속이 빠졌어요. 저렇게 610이 남았는데, 또 이 볼의 장점이 이거예요. 지금 아이언맥스처럼 강한 볼을 방금 같은 C2로 했으면 스플릿이 날 정도로 강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현재 레인이 이 볼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대칭 코어와 비대칭 코어의 체감이 어디서 많이 오냐 라고 한다면, 저는 백엔드에서 가장 크게 체감이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 볼은 대칭 볼인데, 대칭 볼의 백엔드는 좀 순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이구야. 지금 9번 남았다고 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슬슬 제가 쓰는 자리가 조금 말라서 9번이 남은 거고, 백엔드를 만났을 때 종속이나 이런 것들이, 비대칭 볼은 말 그대로 코어 자체가 반을 갈랐을 때 한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게 비대칭 코어고, 반을 갈랐을 때 똑같은 게 대칭 코어잖아요. 그 움직임은 확실히 마찰이 발생하는 백엔드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대칭 코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백엔드를 만났을 때 확 까부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볼이 이러한 백엔드를 만났을 때 까부지 않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 볼들 중에서는 플립한 볼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칭 볼인데 플립한 경우가 있다. 플립하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길게 가다가 백엔드를 만날 때 확 꺾인다. 이거를 플립하다고 하고, 백엔드를 만나기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둥글게 가는 볼을 아크형 볼이라고 하잖아요. 대칭 볼은 아크형의 액션이 많은데, 대칭 볼인데도 좀 플립하다라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백엔드 액션은요, 코어보다 외피의 마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칭 코어냐 비대칭 코어냐 보다도 저는 외피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쪽 내려야겠네. 그러니까 리뷰 영상 많이 보고, 뭐가 플립한 거고 뭐가 아크형이지? 자, 이러한 액션이 아크형인 거고요. 플립한 거는 제가 지금 아이보리 라이너 한번 꺼내볼게요. 얘도 대칭 볼인데 얘는 정말 플립하거든요. 지금 똑같은 데 한번 노려볼게요. 다를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가 플립한 성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잘 모를 수 있어요. 캐리다운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되는 바람에 뭐가 플립하고 뭐가 아크형이야 잘 모를 수 있는데, 좀 백엔드가 날카로운 지역으로 볼을 보내볼게요. 아래쪽은 좀 깔끔할 테니까 보세요. 자, 꺾이는 거 보세요. 지금 갑자기 백엔드에서 꺾이는 게 엄청 셌죠? 이게 플립한 거고, 자, 어때요? 지금 일부러 제가 스트라이크 자리를 노린 게 아니에요. 지금 라이노 같은 경우는 백엔드를 만나자마자 확 꺾이는 게 있었고, 빅타임 같은 경우는 서서 이렇게 가는 거 있었죠. 이게 아크형 액션과 플립 액션의 차이고, 처음 봐도 모를 수 있는데요, 자주 보다 보면 구분이 될 거예요. 네, 빅타임 아주 잘 굴려봤습니다. 스트라이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충분히 액션을 영상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크형 액션에 까불지 않는 특유의 모션과 제가 길게 뚫은 레이아웃으로 인해서 기름이 많은 정비 직후의 레인보다는 좀 기름이 많이 말랐을 때 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볼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 본다면, 프로테스트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프로테스트가 15게임을 하루에 치거든요. 되게 많이 힘든데,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15게임이라는 게임 중에서 8게임 치고 밥 먹고 7게임을 칠 때 보통 한 테이블에 6사람이 들어가면 한 2게임만 치더라도 그때부터 레인이 돌기 시작하고, 남은 한 4, 5게임 이상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돌아서 그때는 하이 퍼포먼스 볼을 거의 쓸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돼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볼이 이런 빅타임이라는 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프로테스트 뿐만이 아니라 대회를 많이 나가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볼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대회를 준비하고 혹은 프로테스트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조각의 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중고시장에서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게임 수가 많고 정말 중후반 블록에 써야 되는 볼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정말 놓치지 말고 HK22가 들어간 볼이 10만 원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않고 이 볼을 뚫으시길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예, 저 올해 또 퍼펙트 코리아 투어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올해가 아니라 뭐 작년부터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물론 첫 번째 대회는 제가 대기 명단에서 붙지를 못했지만 다음 퍼펙트 코리아 투어 때는 반드시 챙겨서 가져갈 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만족하게 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내용 다 저의 주관이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